안녕하십니까. 볕든공간 대표 곽동진입니다. 이번 영상은 목공 작업 시 궁금해 하실 만한 것들을 해결 방안에 대해서 Q&A 식으로 만든 영상입니다. 이번 영상에 없는 궁금증이 있으시다면 메일이나 댓글로 알려주세요. 그럼 영상 보시면서 자세하게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그럼 1번 질문부터 보겠습니다. 기존 천장의 몰딩과 벽면의 걸레바지만 제거하고 무몰딩 히든도어 작업이 가능한가요? 라는 질문입니다. 일단 대답은 YES입니다. YES라고 하더라도 모든 현장이 가능하다는 말은 아니지만 기본적으로 가능한 방법입니다. 현장 조건만 맞으면 말이지요. 몰딩만 제거하려고 하시는 건 천정은 작업을 안 하시려고 하시는 건데 결국 천정 작업과 연관된 내용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간단하게 두 가지만 예로 들어보겠습니다. 첫 번째, 연식 자체가 오래된 집. 이런 집 같은 경우에는 몰딩 제거 작업만 하다가 천정까지 같이 뜯어지는 일들이 많습니다. 아무리 조심스럽게 몰딩 제거만 하더라도 말이지요. 천정 작업이 되어 있는 자재들의 상태, 마감의 상태, 또 벽체 가격도 있는 경우라면 마찬가지로 상태들이 좋지 않겠지요. 이런 경우라면 과감히 철거하시고 리모델링 하시는 걸 추천해 드립니다. 또한 연식이 오래된 집들은 대부분 단열재의 상태가 안 좋은 경우가 많습니다. 없는 경우도 있고요. 걸레바지만 제거한다면 노후화된 벽면은 그냥 두게 되는데 이러면 제대로 된 단열이 안 되기 때문에 여름엔 덥고 겨울엔 추운 집에서 살게 되겠죠. 게다가 단열이 약하니 결로로 인한 곰팡이도 생길 거고요. 웬만하면 전부 철거하고 다시 작업하시는 걸 추천해 드립니다. 두 번째, 연식은 오래된 집이 아니나 공정에 전선을 재배선 작업하거나 천정으로 설비 배관의 이동 및 재설치가 있는 경우, 이럴 경우는 천장을 살린다고 전선이나 배관이 들어갈 자리만 따내서 작업을 하시게 되면 천정을 따는 작업 시간, 다시 딴 곳을 메꾸는 시간 등으로 인해 오히려 시간은 시간대로, 비용은 비용대로 더 들어갑니다. 무몰딩 벽체 작업 시 꼭 각재 작업을 해야 하나요? 그냥 벽면 면만 잡고 마감 작업은 안 될까요? 라고 하는 질문입니다. 일단 두 번째 질문에 대한 대답도 YES입니다. 가능합니다. 먼저 건물이 오래된 집이라 벽체에 있는 콘센트, 스위치 전선을 새 것으로 교체해 주거나 더 추가를 하거나 하는 경우에는 공구리 벽체를 일일이 뿌레카 작업을 하시고 전선 작업을 하셔야 한다는 점을 감안하시고 벽체 올퍼티 작업을 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올퍼티를 해서 벽면의 면을 반듯하게 잡는 데 시간이 걸리겠지요. 비용도 그렇고요. 이것만 감안하신다면 충분히 가능한 작업입니다. 세 번째 질문입니다. 마루는 유지하고 벽체는 가벽을 세워서 무몰딩 작업이 가능한가요? 라는 질문입니다. 이것도 너무나 쉽게 가능한 작업입니다. 바닥의 수평 상태를 확인해 볼 필요는 있지만 이 부분만 조금 감안하신다면 새로 작업한 벽체로 어느 정도 바닥의 수평을 커버해 주고 퍼티 작업으로 한 번 더 잡아주시면 됩니다. 히든도어 설치 시 경첩은 왜 이지경첩이 아닌 일반 경첩을 사용하시는 건가요? 둘의 차이점은 뭔가요? 라고 하는 질문입니다. 이건 제 설명을 들으시면서 영상에서의 경첩 생김새에 따른 시공 방법을 보시면 이해하기가 쉬우실 거예요. 먼저 히든도어가 어떻게 설치되어야 하는지를 보시면 더 빨리 이해가 가실 겁니다. 히든도어는 도어와 문 프레임의 사이가 3mm 정도 뜬 상태로 작업이 되어야 하는데 이 3mm 마저도
더 붙여주면 붙여줄수록 좋습니다. 물론 문은 열릴 정도로 프레임과 붙어 있어야 하는 거지요. 근데 이지경첩의 생김새를 보시면 한쪽 면이 다른 한쪽 면 사이로 들어가면서 문이 닫히는 원리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히든 도어에 사용하시면 적어도 경첩 두께 이상으로 문과 프레임 사이가 뜨게 되는 것이지요. 이건 문을 미는 쪽에서 봐서는 차이점은 모르실 수도 있지만 문 안쪽에서 보시면 한눈에 알아보실 수 있으실 거예요. 그에 반해 일반 경첩은 양면이 동일하게 생겨서 움직이기 때문에 문 프레임을 파서 경첩을 시공하니 문과 프레임의 사이를 최대한으로 줄여줄 수 있는 것이지요. 이해되셨나요? 이것이 이지 경첩과 경첩의 차이점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그렇기 때문에 일반 경첩을 사용하셔야 된다는 겁니다. 히든 도어에는 말이지요. 벽체의 단열 작업도 하면서 벽체를 조금만 나오게 할 수 없을까요? 라고 하는 질문입니다. 이 질문은 건물을 지을 시 단열재가 안 들어가거나 단열재가 그 성능을 낼 수 없을 만큼의 시공이 돼서 준공이 난 건물들에 한한 질문인 것 같습니다. 일단 단열재의 성능을 위해서는 최대한 재단을 하지 않고 부착시키는 방법이 제일 좋습니다. 히든 도어가 들어가는 벽면 같은 경우는 벽체의 수직과 수평을 잘 잡아주고, 그렇지 않은 벽면은 단열재 작업 후 벽체 작업 시 작업하는 벽체가 크게 뒤틀리지 않는 이상 벽체가 생긴 대로 작업하시는 걸 추천드리겠습니다. 벽체의 수직과 수평을 다 잡고 단열 작업까지 해버리시면 단순히 단열재의 두께 최소 30mm부터 골조 작업 30mm, 그리고 투피 작업 약 20mm 정도를 더 잡아먹기 때문에 되도록 벽체의 수직 수평을 안 잡고 작업하시는 게 벽체를 최소한으로 나올 수 있게 할 수 있는 작업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인테리어 쇼에서는 투피 작업을 했는데 벽체 작업을 MDF 원피로만 작업해도 괜찮은 건가요? 라는 질문입니다. 이 부분은 저도 지금 조심스럽게 말씀을 드려야 할 것 같습니다. 아무래도 벽체 작업을 투피 작업을 하는 것은 벽체는 천정보다 손을 타는 일도 많고 부딪히거나 할 경우 강도가 약해져 버리면 쉽게 부서져 버리기 때문에 투피 작업을 하시는 게 좋을 수도 있고 휨을 방지해 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저희 업체는 여러 가지 작업 상황과 다양한 방법으로 시공되는 모습과 작업 가능 여부 보여드리기 위해서 원피만 작업해도 충분할 것이라고 판단되어서 작업을 하게 된 것입니다. 대신 벽체 작업 시 벽체 강도를 위해서 골조 간격을 적정하게 유지하여 작업하여 주었습니다. 원피와 투피 중 어떤 방식으로 하실지는 현장의 환경을 한번 보시고 결정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원피를 작업하시는 것이 맞다 틀리다 라는 것을 현재 작업 영상으로만 보고 판단하지 마시고 추후 작업이 끝나고 1년, 2년이 지난 뒤에도 벽체가 어떤지에 대한 영상을 올려드릴 테니 그때 원피에 대한 작업을 판단하셔도 늦지 않을 것 같습니다. MDF로 만들어진 도어와 ABS 도어 두 가지 재질로 된 문을 사용하였는데 그 이유가 있나요? 그리고 장단점이 무엇인가요? 라는 질문입니다. 기본적으로 ABS 도어는 습기와 내구성이 강하기 때문에 화장실 도어로 작업을 하였고요. 나머지 문 같은 경우에는 습기에 직접적으로 닿지 않기 때문에 일반 MDF로 만들어진 도어를 사용하였습니다. 도어의 재질은 본인의 판단으로 정하시면 되는데 가격 같은 경우는 크게 차이가 나지 않습니다.
다만 ABS 도어의 단점을 말씀드리면 도장 작업을 해야 하는데 면이 코팅 처리가 되어 있어서 도장 작업 시 샌딩 작업을 조금 해주시고 도장 작업을 해주셔야 됩니다. 그에 반해 MDF 도어는 바로 도장도 가능하고 이번 프로젝트 1을 진행하면서 올라갔던 영상 중에 목공 작업에 대한 영상이 있었는데 작업 시간이 너무 오래 걸린 이유가 있을까요? 라고 하는 질문입니다. 아주 특별한 일이 있어서 오래 걸린 것은 아니었습니다. 다만 현장이 10평짜리다 보니 48짜리 MDF를 톱다이에 놓고 재단을 할 자리조차 나오지 않은 상황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단순히 작업 인원을 더 투입을 한다고 해서 기간 자체가 많이 줄어들 것 같지도 않았고요. 그리고 벽체 작업 후 단열 작업도 같이 병행하다 보니 생각보다 더 시간이 오래 걸렸습니다. 틈새 하나하나, 구멍 하나하나 꼼꼼히 우레타폼 작업도 해줬고요. 영상에서 나오진 않았지만 이노솔 천정 작업을 위해 화장실 천정 작업도 하고 보일러실 작업도 하였습니다. 또한 저희 목수분은 손 대패질을 하셔서 전기 대패질을 사용할 때보다 조금 더 시간이 오래 걸린 점도 있습니다. 그러니 전기 대패질을 사용하시면 좀 더 빨리 작업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차수는 9에서 24일 차지만 주말도 포함해서 차수를 말씀드렸기 때문에 좀 더 시간이 걸린 것처럼 느껴지실 수도 있겠지만 또 엄청 오래 걸린 건 아닙니다. 이유가 되는 변명이 되었길 바랍니다. 자, 이렇게 시청자분들께서 질문도 해주시고 궁금해 하실 만한 것들을 Q&A 식으로 영상을 만들어 보았는데 어떠세요? 궁금증은 어느 정도 해소되셨나요?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혹시나 해소가 안 되셨다면 궁금하신 것들은 댓글이나 오픈 카톡, 이메일로 알려주시면 한 번 더 영상으로 제작해 올려드리겠습니다. 그럼 이것으로 이번 영상 마무리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 그리고 사탄도 있습니다. 너무 많지요? 그래도 되도록 많은 것들을 알려드리고 싶어서 영상을 많이 제작하게 되었습니다. 사탄은 목공 작업 시 문제점들에 대한 영상입니다. 문제점들을 미리 아시고 대비하실 수 있으시면 정말 좋지 않을까 싶어서 실패의 쓴맛은 제가 맛보고 여러분들에게는 성공의 단맛만을 드리기 위해 준비하였습니다. 그럼 다음 영상도 꼭 지켜봐 주세요. 그럼 안녕.